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루은, 이지혜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 양시장은 상승세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 이상 상승 탄력 받으면서 2,570선까지 올라갔는데요.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은 약간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기관의 투자자들이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도 코스피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기금의 줄 순매수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세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새벽에 미국 CPI 소비자 물가 쇼크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호재에 더금 더 집중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그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 전반적인 섹터가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자동차 의약품 쪽에서는 예외로 면세가 유예될 수 있다 아니면 면제될 수 있다라는 이슈 때문에 관련주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추가 상승의 매력이 있을지 오늘 진단이 필요한 섹터가 좀 다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도 시장 마감을 위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샷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소비자 물가 지표에 대한 쇼크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 증시가 이렇게 양시장의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결국에는 호실적을 발표한 많은 기업들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호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여전히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 주 LS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제 주가가 10% 이상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오늘도 4% 넘는 추가 상승세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 등도 오늘 시장에서 9% 넘게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앞으로 주가에 대한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난 1월에 마켓 무버를 통해서 저희 앞서서 이 LS 주가에 대해서 전망을 해본 바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실적이 더욱더 반가웠는데요. 실적 발표 후에 오늘 아침에 많은 증권사에서 관련된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국내 증시의 진짜 실적주고 효자주다라는 코멘트 나왔습니다. 먼저 NH투자증권에서는요. 오늘 아침에 예상을 상회하는 분기 실적 개선이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메리츠증권은 자회사 얼클리어 이제 전선의 성장을 기다릴 차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KB증권은 4분기 리뷰 주요 자회사들이 모두 다 성장 중이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고요. 유진투자증권은 저는 2026년만을 기다려요 라면서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미 다가온 배전 시장의 확장, 그리고 SK증권은 우호적인 업황 형성 이렇게 제목의 리포트를 발행을 했는데 가장 높게 본 곳은 메리츠증권이었습니다. 21만 원대를 보고 있고요. SK증권은 15만 원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LS가 어떠한 실적을 발표했을까요?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기준을 했을 때 지난해 4분기 실적은요. 매출의 경우에는 7조 1,000억 원대로 집계가 됐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2,600억 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나 LS전선이 아주 톡톡히 효자 역할을 해줬는데 2024년에 큰 프로젝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괜찮았습니다. 6조 8천억 원대 매출을 올렸고요. 영업이익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747억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특징적인 실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LS 같은 경우에는 LS그룹의 지주회사인데요. 2008년 7월에 지주회사의 체제를 구축을 했고요.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이 어떠한 기업이 있나 봤더니 LS전선 있고, LSIND 있고, LS엠트론 있고요. LSMNM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LS전선입니다. 워낙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히든 강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LSMNM이었는데 귀금속 가격 강세에 따라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먼저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한 메리츠증권의 커멘트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은 LS의 목표 주가를 21만 원대로 본다라고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호적인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포인트였는데요. 주가의 우호적인 상황이 지속적으로 전개 중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LS전선의 4분기의 이 수주 잔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2조 7천억 원대를 넘어갔고요. 지중 초고압 같은 경우에는 2조 5천억 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개의 분야에서 수주 잔고를 모두 다 합쳐봤더니 5조 원대가 넘어갑니다.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전분기 대비해서 약 1,300억 원 넘게 증가했고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구리 가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실적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긍정적인 흐름을 주고 있는 한 가지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메리츠증권이 이렇게 LS의 목표 주가를 21만 원대로 보는 이유는요. 손자 회사인 LS IND에 있었는데요. 어제 한 언론사가 또 단독 보도를 내기도 했는데 SX 솔루션스의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고요. 증권사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SX 솔루션이 이번 해 안에 미국 증시에 상장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공을 할 시에는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메리츠증권의 포인트였습니다. 기존의 LS IND의 SX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 가치 평가에서 장부가액 2,940억 원에서 70% 할인된 금액이죠. 830억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프리 IPO를 진행을 해봤더니 이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조 4천억 원대 밸류에이션을 인정받았다고 하는데요. 아직 물론 모든 절차들이 진행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프리 IPO에서 이렇게 꽤나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는 것은 앞으로 LS의 주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리츠가 이렇게 21만 원대로 보는 이유는 결국에는 LS IND의 SX 솔루션에 대한 상장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가장 낮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 SK증권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물론 15만 원대가 지금 증권사에서 나온 가장 낮은 목표 주가이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지금 주가보다도 업사이드가 열려있는 그러한 주가입니다. SK증권에서는 LS를 15만 원대로 바라보는 이유로 구리 가격을 꼽았습니다. LS의 실적 그리고 주가는 구리 가격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구리 가격은 LME 선물 기준으로 했을 때 톤당 9,300달러 정도입니다. 꽤나 높이 올라간 수치이고요. 연초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6% 이상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앞으로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수 있을까 그 여부인데 미국 관세 부과에 따라서 원자재를 먼저 선확보하려는 그런 수요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당분간 구리 가격의 상승이 전망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내 공장 증설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주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설명 나왔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는 21만 원대로 보고 있습니다. 손자 회사의 상장 기대감, 그리고 SK증권에서는 구리 가격 상승에 따라서 LS의 실적과 주가가 함께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LS 계열사들 연이어서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LS 주가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그널 만나보고 왔고요.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이지혜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올해 시장에서 주목할 업종과 그리고 특징주는 뭐가 있을지 네 가지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 단연 시장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에 관련주의 부상 그리고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 섹터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진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대표적으로 건설기계나 건설 그리고 철강, 전력주도 동반 급등하는 흐름을 연출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목들이 있는데 현대건설도 4에서 5%대 강세를 보였더라고요. 재건 관련주로 얽히기도 했지만 개별 호재도 있었습니다. 서울역 근처에 힐튼 호텔, 여기 개발 사업 수주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규모만 해도 1조 원이 넘기 때문에 양호재가 겹쳤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또 HD 현대건설이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거든요. 긍정적인 실적 전망이 있었습니다. 다소 업황은 침체돼도 양호한 실적 선방 때문에 증권가에서 호평을 내놨다라는 분석도 있었고요.
최근 관련주 중에 전진건설 로봇도 급등세를 보이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게 인프라 개발에 굉장히 기초적이면서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펌프카 이쪽을 좀 주목을 했고 북미와 유럽 수출 시장에서 긍정적인 성적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더해서 건양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나라에 모듈러 주택에 대해서 요청이 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 레고 블럭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쌓아서 집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니즈, 수요는 넘쳐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지는 이후에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그룹주가 또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시원하게 보여줬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가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자회사 가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상황인데 본업도 잘하고 자회사에서 잘 해주니까 하나의 흐름들이 괜찮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가 52주 신고가 썼고 그 조선 슈퍼사이클에 진입하고 또 한정에 대한 MRO 수주 그런 기대감 때문에 한화오션도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쓰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후 들어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썼는데 그 필리 조선소 인수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게다가 한화오션의 지분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지분 매입한 이슈로 최근에 또 부각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필리 조선소의 실적 턴 어라운드가 보인다면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함께 맞물려서 가는 거고 그 필리 조선소의 지분을 한 60% 갖고 있는 한화 시스템 역시 오늘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실적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엔진도 증권사의 긍정적인 호평이 더해지고 있으니까 살펴보시고요. 자, 세 번째는 현대차 기아입니다. 4에서 5%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 미국 쪽에서 상호 관세에 대한 면제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자동차와 자동차 품목, 부품 같은 경우에는 전체 대미 수출에서 한 27%에 해당하는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보복 관세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피해 그 1위로 꼽혔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의 면제 가능성이 실제로 현실화된다면 리스크에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부분으로 호재였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관세 충격을 커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오닉 9 그 전략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대형 전기차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SUV 쪽입니다. 기아의 EV9보다 훨씬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그 차세대 티저 공개 앞두고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만나보면요. 마지막 이슈 될 것 같은데 컴투스입니다. 지난해 흑자 전환했다고 하는데 3년 만에 영업이익이 턴 어라운드 했고 66억 원 나왔고 지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2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서머너즈워 천공의 아레나가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실적 성적 괜찮고요. 해외 비중이 70%에 달하는데 그쪽에서 괄목한 성장을 이룰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과 다른 흐름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으로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종목 시그널 헤드라인 4가지 살펴봤고요. 증권사 전문가 연결해가지고 다양한 전략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김경국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4가지 헤드라인 말씀드렸는데 그중 주목하고 있는 이슈나 기업이 있을까요? 오늘 한화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하나그룹 삼형제가 지분 정리에 일단 나서면서 사업 재편의 좀 윤곽이 일단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오션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면서 김동관 부회장의 승계 구도가 현재 공고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그룹의 사업 재편으로 인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일단 지주사인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시장의 수급이 오늘 신고가를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자회사의 가파른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주회사인 하나는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할인율이 71%로 지난해 연말 기준 66.8% 대비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충분한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일단 시장은 판단하고 매수세가 붙은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하나그룹주에 대한 상승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오후장 공략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역시 오늘 하나 관련된 하나엔진이라는 종목 가져와 봤고요.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그룹 삼형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분 정리에 나서면서 이제 사업 집행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 결국 하나그룹 내 전략적 방향이 집중되고 있는 하나오션을 비롯한 조선 섹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엔진은 완벽한 턴어라운드를 작년에 좀 기록을 했고 올해도 성장이 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비선박 엔진 부분에서 발생한 일회성 손실이 좀 있었지만 현재는 엔진 단가의 상승에 따른 매출 증대가 좀 있었고 그래서 선박 엔진 관련된 실적은 여전히 좀 호실적을 지속했습니다. 현재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 엔진 수주 잔고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 대비 3년 체제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데 24년 말로 수주잔고는 현재 3.4조 원이 정도가 되고 25년 1분기 수주를 감안한다면 현재 수주잔고도 4조 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전방에 위치하고 있는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의 수주에 대한 기대가 커질수록 동사가 가지고 있는 엔진 사업에 대한 기대도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섹터 전반의 분위기도 매우 좋기 때문에 당분간 상방을 좀 열어둔 매매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기술적으로 1월 15일 26,250원 고가 형성 후에 단기 급락 후 되돌림 자리인데 저거점 돌파를 염두에 둔 매매가 현재는 좀 유효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자리에서 매수 추천드리고 목표가는 2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엔진 지속적으로 증권사에서도 올해 완벽한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라는 호평을 내놓던데 잘 들었습니다. 목표가 28,000원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김경국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시장의 외국인과 기관의 양수급의 패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원 앵커 나와주세요. 네, 오늘 외국인 수급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SK 하이닉스를 여전히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2% 이상의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외국인 수급의 힘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SK 하이닉스를 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차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LG화학, 네 번째로는 포스코홀딩스, 다섯 번째로는 우리금융지주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많이 빠진 완성차 그리고 화학주 쪽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매도하는 갭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자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SK 하이닉스는 매수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매도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KB금융이고요. 세 번째로는 한화오션, 네 번째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다섯 번째로는 HD현대중공업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외국인 수급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에코프로비엠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어제까지는 외국인들이 차익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 빠졌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세 번째로는 에코프로고요. 네 번째로는 이오테크닉스, 다섯 번째로는 컴투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ABL 바이오이고요. 두 번째로는 숲입니다. 세 번째로는 펩트론 자리하고 있고 네 번째로는 리가캠 바이오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기업 안에서도 최근 들어서 주가가 크게 올라온 기업들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 차익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루닛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을 사고 있을까요? 가장 많이 사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삼성전자였습니다. 여전히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줄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아 이름 올리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이수페타시스, 다섯 번째로는 KB금융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KB금융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카카오를 매도합니다. 1위권에 카카오 자리하고 있고요. 2위권으로는 네이버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SKC, 네 번째로는 한화시스템, 다섯 번째로는 삼성화재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은 어떨까요?
네, 코스닥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재 매수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라이프 시멘틱스, 세 번째로는 클로봇, 네 번째로는 알테오젠, 다섯 번째로는 고영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주가 급등 흐름에 나온 기업들 중심으로 매도하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동방 메디컬, 2위권으로는 JNTC, 3위권으로는 YC캠, 네 번째로는 ABL 바이오, 다섯 번째로는 올릭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데일리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만루 홈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나 시장 추세는 죽지 않고 연말 대비 정말 연초가 강한 흐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잘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 잘 버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난주부터 월요일만 되면 관세 때문에 이제 계속 좀 찌글찌글한 모습 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감이 많으셨는데 오늘은 또 관세 때문에 또 웃는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관세 때문에 울고 웃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영향을 분명히 미치기는 하는데 제가 분명히 11월 트럼프 당선됐을 때부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기존에는 8년이라는 시간, 재선까지 하면 8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한 번의 임기를 마쳤기 때문에 4년밖에 안 됩니다. 1, 2년 차 때 정책을 시행하고 3, 4년 차 때는 수습하는 정도로 넘어가게 된다. 그리고 차기 정권을 준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초반에 2년 안에 많은 것들을 해결하려면은 혼자 하기엔 너무 버겁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천군만마처럼 합류를 한 거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기술주나 이런 부분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또 많은 부분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구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서 면제될 거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하원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 트럼프가 우리는 관세 이 부분에서는 부과 안 한다라고 확정지은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좀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계속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동차는 사실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해소하면서 오늘 자동차주,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까지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현대차 그룹에서는 미리미리 이제 조지아 공장을 지어서 이제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미리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바닥을 좀 탈출할 수 있는 모습 정도 이 정도는 좀 만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전히 지금 시장은 급등한 종목만 빠르게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리고 눌림목에서 재매수하면 된다. 이 정도까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피 지수를 본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좀 오랜 기간 동안 횡보가 있었습니다. 2,500포인트 위에서 2,500포인트 지지력 테스트를 하다가 관세 때문에 한번 밀렸는데 3일 안에 회복되면은 이 부분은 그냥 그 주변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이탈한 거다. 그래서 이제 이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이제는 충분히 횡보를 했다. 거의 한 달 횡보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강하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730포인트 구간을 계속 건드리다가 관세 영향력으로 지난주 월요일에 급락이 나왔을 때도 0.5에서 1%만 올라가면 기존 횡보하던 구간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역시나 730포인트 먼저 돌파해서 올라가는 모습. 코스피보다는 1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코스닥 종목들, 중소형주들이 좀 더 강할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해당 섹터들이 순환매에 돌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만들어 주었고 오늘 코스피가 이제 따라서 움직여주는 모습. 그럼 전체적인 묵직한 흐름까지도 우상향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뭐 안정적인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 관세 영향력 뭐 나오자마자부터 불안감을 표현하셨는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협상 카드다라는 거 11월부터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잊지 마세요. 초심을 잊지 말고 무언가 이 다른 이슈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자꾸 잊고 가시는데 제가 반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지금 기조를 꾸준히 이어나가시고 뭔가 흐름을 바꿀 만한 이슈가 나오면은 그때 다른 뷰에 대해서 또 관심 가져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좀 편안하게 너무나도 우리나라 시장은 작년에 과하게 눌려 있었기 때문에 눌림을 해소하는 구간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로봇주도 많이 움직이고 AI 관련주 많이 움직이고 전체적으로 방산주도 움직이고 조선주도 움직이고 다 올라가서 이제 다시 살려고 하니까 매도하고 나서 살 게 없네요 하시는 분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좀 순환매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오늘 움직이고 있는 뭐 의약품이나 자동차주도 기존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쪽이 대형주들은 이제 방산 영향력으로 좀 움직였는데 아직 좀 덜 움직인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싶어서 오늘은 우주항공 섹터 이 주가를 제가 작년에 이제 용해라서 승천할 줄 알았는데 상반기에 좋았다가 하반기에는 이렇게 용두사미처럼 이렇게 식어내리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실망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올해 또 뱀해다 보니까 진짜 용두삼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할 필요 없다. 오히려 작년 연말까지 눌려있던 부분이 올해 다 수혜를 받으면서 우주로 간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도 이 하늘까지 승천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대기권을 뚫고 우주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좋은 시장이 기대가 됩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을사 트렌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의 트렌드 중 하나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뒤처질 수 없는 섹터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주항공 쪽 트럼프도 일론 머스크랑 잘 통하는 이유가 과거부터 우주에 관심이 많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정보율부의 최고 수장 자리에 적격으로 나온 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만큼 투자도 많이 하고 춤도 추고 유세를 함께 많이 했으니까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우주항공주 관련주 중에서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을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아직 덜 오른 종목들을 관심 갖는 방법에 대해서 볼 테니까요. 말로 없는 종목들도 여러분들 함께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은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함께 올라갔을 때 상승 추세를 그릴 수 있는 종목을 또 잘 선별하는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걸 이 시간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점수를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뭐가 있을지 안타 종목부터 알려주시죠. 네, 안타 종목은 제가 항상 좀 묵직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 비중을 좀 크게 싣고 갈 수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많이 포진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모두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올라왔어요. 방산 모멘텀으로도 올라오고 우주항공 영향력으로도 뭐 일부는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기업 내용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나라의 글로벌 7번째 우주 강국이 되는 뭐 이제는 거의 2년 반 정도가 된 것 같아요. 2년 반도 넘은 것 같습니다. 2022년부터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그때 이후로 10배열을 이미 달성한 종목이죠. 그 당시에 42,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50만 원대를 넘나들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룹 시너지 한화 그리고 하나 시스템 그리고 세트레가이를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이 그룹 시너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움직이는 건 뭐 자연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 그리고 4대 방산국가의 핵심 기업이기도 하죠. 이제 하나오션과 하나엔진을 인수하면서 육해공을 넘나드는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기업이 탄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과 방산 양쪽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의 뭐 핵심이 될 수 있는 산업을 꽉 쥐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기존에는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하나 시스템으로 이제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정 구간에서는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 관심 가져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조금 쉴 때를 기다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보유하신 분들은 뭐 이게 단기적으로 보는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편안하게 조금 조정을 받아도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리스크가 우려된다 생각하시면 절반 정도를 비중 조절하시면서 저항 구간에서 줄이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각도도 좋은 종목이고 하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장 들어서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필리 조선소 인수나 하나오션 지분 매입 이슈나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추가 상승 여력들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이어서 2루타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자, 2루타 종목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과거에 이제 마켓나우 오전 10시 코너에서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이 일론 머스크가 정보일보에 이제 수장으로 발탁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스페이스 X에 이미 특수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도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우주항공 관련주 중에서 중소형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길을 못 펴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와 다르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면서 멋지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휴식을 취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계속 대장주로서 모아갈 수 있다. 물론 뭐 전체적인 섹터의 가장 대장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되겠지만 중소형 섹터 중에서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날아다니는 이런 모습 보일 수 있죠. 드론 관련 쪽으로도 기술력이 있고 이게 UAM 기술력으로도 넘어간다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플라잉 카이가 한동안 잠잠한데 이게 드론과 함께 같이 한번 또 부상될 수 있는 게 올해 한 6월 정도 전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멘텀까지 생각하면 중간에 쉬는 구간에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2루타 종목으로는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앞으로도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페이스 X에 특수 소재를 공급하는 이력이 있군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2루타 종목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서 3루타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네, 3루타 종목은 제가 세트레가이를 선정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때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기업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핀수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조금 쉬었다가 이제 막 다시 한번 또 올라오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 종목을 과거부터 4만 원을 넘어가야 그때부터 진짜 상승이 시작됩니다라고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뭐 매물 소화 부담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수급이 아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으로 쏠려 있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좀 못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피인수로 시너지 나오는 이런 수많은 효과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잊고 계실 수 있는데요. 하나그룹에서 이런 위성통신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가장 그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그룹의 지금은 부족한 기술력을 보충할 수 있는 기업이다. 제가 조금 전에도 하나그룹이 방산 쪽으로 뭐 육해공을 넘나들 때 하나오션하고 하나엔진을 인수하면서 정확하게 대우조선해양하고 HSD 엔진이었죠. 이 그룹들을 인수하면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춘 것처럼 우주항공 쪽에는 세트레가이가 퍼즐을 맞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영상관측 쪽으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 기업 세트레가이 하나그룹과의 시너지 효과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하셨다라고 하면은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3년치 수주 잔고까지도 확보가 이미 작년에 다 끝난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 향상 같은 경우에도 편안하게 보시면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3루타 종목은 호타 준족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또 멀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선정을 많이 해드리는데 3루타 종목 중에도 말로 홈런 못지않은 혹은 그 이상 되는 수익률이 나온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세트레가이도 여러분들 기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넉넉한 수주잔고의 실적 턴 어라운드 기대감이 있는 세트랙 아이 3루타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그동안의 만루 홈런 종목들 현재 수익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네, 그동안 말로 홈런 종목들, 좋은 종목들 굉장히 많았고 지금 잠깐 1차 목표치 달성하고 쉬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2차 목표치까지 도달을 해야 말로 홈런 종목이 탄생하는 것이죠. 자, 1월 목표 열흘 만에 달성했다. 말로 홈런 종목 3종목을 우리가 목표로 했었는데 1월에 달성하고 초과 달성을 했죠. 4종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의 목표는 뭐였죠? 우리가 세 자릿수 수익률 100%나 넘어가는 수익률을 우리가 달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월은 이게 목표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벌써 하나오션과 제주반도체 두 종목이 경합을 벌이면서 1위, 2위가 매일매일 바뀌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어제 딱 말로 홈런 이 시간, 제주반도체도 그랬었죠. 이 말로 홈런 이 소개하는 코너 이 시간대에 정확하게 제주반도체가 100%를 넘어간 이력이 있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딱 추가 급등이 나오면서 100%는 당연한 거고 그 제주 반도체를 또 넘어서서 1위로 달성하는 이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 이 말로 없는 시간, 이 장 마감을 앞두고 나서 의미 있는 시간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범양건영도 기존의 고점 부근을 오늘 살짝 터치하고 음봉으로 살짝 밀려 있는데 재건 관련 이슈 살아있다라는 거 보시고 SK시테크잉도 앞으로 좀 뭐 조정 구간에서 탈출해서 올라오는 모습이니까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우리 말로 없는 종목이 이번 달에도 탄생을 했죠. HB테크놀로지, SKC의 뒤를 이어서 유리기판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이니까요. 우리 앞 페이지로 5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뭐 나머지 종목들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밑에서 방산 쪽에 LIG네스원과 DOU가 힘내서 계속 수익률을 갱신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모습도 참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하나오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짚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차트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50일 신고가 뭐 거의 최고가를 계속 갱신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편안하게 그냥 들고 가시면 되고 불안하시면은 절반 정도만 비중 조절했다가 매도했다가 눌릴 때 혹은 돌파할 때 재매수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그냥 들고 가셔도 되는 종목이고 비중 조절하셔도 되는데 이때는 조심하시라고 했어요. 이 상승의 각도가 이렇게 완만하게 움직이고 있었다가 갑작스럽게 빠르게 움직이면 여기서는 한 번 정도는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라는 측면. 만약에 이 구간에서 8만 원 넘어서 10만 원까지 한 번에 간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건 슈팅 구간입니다. 슈팅 구간이 나온다라는 거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죠. 사람이 1km를 전력 질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들죠. 숨도 가쁘고 다리도 아픕니다. 그런데 또 뛰려고 하면은 어딘가에 무리가 와서 부상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쉬었다 가야 됩니다. 숨 고르기도 하고 다리도 마사지해주고. 그것처럼 죽다도 어느 정도 무리를 했다, 빠르게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매물 소화도 해야 되고 휴식을 좀 취해야지 또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각도까지는 괜찮아요. 이 구간까지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급등 흐름이 또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10만 원 한 번에 바라기보다는 이 구간에서 조금 더 움직이는 건 괜찮지만 휴식 구간을 좀 취한 다음에 움직여야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대형 전략 같은 경우는 저희 교육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는데 아주 편안하실 테니까요. 여러분들 말로 없는 시간도 준비하시고 교육방에서 함께 교육 받으시면은 아주 편안하게 이 시장 대응하는 거 어렵지 않으실 테니까요. 이 말로 없는 종목들도 집중해 주시고 장중에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종목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을 잘 이끌고 있는 방산, 조선, 우크라이나 재건주 골고루 포진돼 있네요. 2월도 수익률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략할 수 있는 맘루 홈런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은 좀 작은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에서 뭐 큰 종목들은 다 설명드렸는데 AP 위성을 제가 오늘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데일리 TV에서 제가 과거에도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너무 잘 안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CES 2025에서도 컨텍스페이스 그룹 쪽으로 이제 선정돼서 그 안에서 이제 그 기술을 공개했죠.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위성 전용 휴대폰 쪽으로 해서 이제 베스트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성을 우리가 이제 뭐 따로 이렇게 받아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가 지금 일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위성 전용 휴대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업이 홈페이지에 쭉 게재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민간 주도 첫 정지궤도 위성을 준비 착수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리안 5호가 준비 중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기업의 기술력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성 단말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는 사실 외국 쪽으로 많이 이제 수출을 하고 있어요. 뭐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사실 이번에 우크라이나랑 이제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도 이제 스타링크가 위성 쪽으로 해서 많이 도움을 줬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위성 단말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또 이제 이 기업에서부터 계속 수혜가 나오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 전략을 간단하게 봐드린다라고 하면은 현재 14,000원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이 14,000원 이하 정도로 내려가면은 그때부터 음봉 나올 때마다 살살 모아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거래대금은 한 번 터지긴 했는데 정고점이 이제 15,000원 부분에서 이제 저항을 받고 매물 소화하면서 밀려 내려와 있는데 이렇게 밀려 내려와 있는 구간에서 좀 모아가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12,500원 구간까지 밀려 내려왔다라고 하면 이 구간이 더 좋은 구간
구간이었을 텐데 생각보다 수급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지선 구간까지는 내려가지 않고 중간 지점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14,000원 이하에서만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모아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위쪽에 있는 이제 17,500원을 1차 목표치, 그 위에 이제 2만 원을 이제 2차 목표치 2,500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리스크 관리는 13,0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 한번 해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구간이면은 그렇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가? 오히려 그냥 천천히 한 번에 매수하지 않고 모아가는 전략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기존에 있던 종목을 매도하고 이 종목을 바로 교체한다기보다는 아직 출발을 제대로 안 한 기업이고 15,000원을 넘어가야 제대로 이제 큰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제 수익이 난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의 원금은 다른 종목에 투자하시고 수익금 중에서 일부만 따로 챙겨서 천천히 모아가는 이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취하신다라고 하면은 바닥권에서 살살 모아가는 전략으로는 아주 좋은 종목이 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AP2성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주 빅사이클이 도래하면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비중 확대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AP 위성 만루 홈런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재선 이대리 오은 파트너와 함께 만루 홈런 함께 진행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준의 스몰캡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신한금융그룹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오늘은 어떠한 스몰캡 기업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지니언스입니다. 사이버 보안의 실적주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사이버 보안이라는 분야에서 글로벌 업체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EDR이라는 차세대 제품과 해외 실적의 고성장을 기반으로 실적 호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오늘 지니언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마 요즘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기업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적인 기업의 개요부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5년에 설립돼서 17년에 상장된 보안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사이버 보안이라고 하죠. 사이버 보안 전문 업체입니다. 이 사명의 유래가 좀 궁금했습니다. 지니어스라는 말, 이게 이제 게니우스 로키라는 라틴어에서 출발하는데요. 그 로마 신화에 보면은 어떤 지역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요약 사명을 풀어보자면은 스마트 가이들이 모여서 보안을 지키자, 보안 지킴이가 되자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공과 민간 부분 매출 비중이 55% 대 45%입니다. 그래서 민간 쪽 매출 비중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현재 주력 제품은 NAC입니다.
네트워크 접근 제어 쪽이고 차세대 그리고 성장성이 높은 쪽에 EDR, 단말 기반 지능형 이업 앤드 대응하는 솔루션이고 또 GTNA, 흔히 말하면 제로 트러스트 보안이라는데 이쪽과 같은 차세대 제품을 통해서 성장성을 준비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해외 시장의 성과가 기대되는 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니언스에 대한 기업의 개요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 접근 제어 관련해서 지니언스의 진가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요 NAC 쪽으로 어떻게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NAC는 이제 내부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것을 제어하는 솔루션인데 안전한 단말 그리고 인증받은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다 하는 거고 고객 수가 3,000개가 넘어가니까 우리나라에서 NAC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점유 시장 지배자라고 하죠. 또는 업계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자, 특이할 만한 점은 가트너가 NAC 분야의 글로벌 탑 5를 선정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 업체가 미국 회사입니다. 시스코, 또 포레스카우트 이런 4개의 미국 회사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작은 기업이 당당하게 가트너 선정에 글로벌 탑 5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매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캐시카우 사업입니다. 민간 분야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또 NAC 쪽에서도 클라우드, 구독형 매출 증가가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이 분야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기반에서 출발을 했지만은 이제 제로 트러스트 보안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VPN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퓨처텍 정보를 인수해서 합병해가지고 내재화했기 때문에 제로 트러스트 보안 쪽에서도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최근에 글로벌 업체에 10개사에 공급을 하는 또 이력도 있기 때문에 NAC에는 요약하자면 캐시카우고 시장 지배자이고 민간 쪽 또 구독형 쪽에 매출 성장이 높고 있고 제로 트러스트 방향 쪽으로 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도화된 또 보안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에 대한 필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EDR 그리고 해외 사업 쪽을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주가가 잘 가려면 사실 해외에서 잘 팔려야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제 EDR이라는 거는 E는 이제 엔드 포인트, 단말을 뜻하는 거고 D는 탐지, R은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차세대 기업용 단말 기반 지능형 이업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솔루션입니다. 여기 관련해서는 이제 안티바이러스 제품이 흔히 말하면 이제 백신 제품이 있는데 최근에 랜섬웨어라든지 이런 신변종에 대해서 백신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보안 솔루션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게 EDR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시장 활성화가 좀 크지도 않습니다. 공공 분야에서 1위가 이제 지니언스고 최근에 이제 안랩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이 업체이자 시장의 파이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분야는 유명한 회사가 하나 있죠. 미국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급증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1,000억 넘어선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클라우드 기반의 엔드포인트 보안 플랫폼인 팔콘 가지고 대부분의 사스,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 서비스를 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유지율을 갖고 있으면서 실적이 급등을 하면서 이제 지니언스를 보면서는 EDR 보안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어떤 글로벌 업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쪽 관련해서는 고객사 수가 23년에 155개에서 24년에는 198개로 늘어나면서 28% 정도 증가를 했고 매출 비중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2020년에 4% 정도인 10억에서 시작을 해서 22년에는 매출 비중이 10% 정도 높아졌고 25년에는 17%, 조심스럽게 99억, 1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는 거는 회사가 EDR 쪽의 매출에 대해서 따로 별도의 분리 공시를 하지 않았는데 25년부터는 아마 이제 규모가 커져 있기 때문에 회사가 분리 공시를 하면서
투자자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좀 더 접근하기 쉬운 쪽으로 다가서지 않을까. 어쨌든 성장의 주축, 고성장의 주축은 EDR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해외입니다. 해외는 2016년에 설립한 미국 법인 그리고 24년 10월에 설립한 UAE의 사무소 그리고 국내 본사 이런 삼각체제로 하고 있는데요. 24년 말 기준으로 글로벌 고객사가 143개사입니다. 자, 지역별로 따져보니까 중동이 40%,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이 20%, 그리고 북미가 16%입니다. 여러분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은 독보적으로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이스라엘 업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업체들이 안랩을 포함해가지고 글로벌의 두각을 나타내는 게 특이할 정도입니다. 어쨌든 이 중동 시장이 포커싱이 될 것으로 보이고 중동은 또 미국이나 이런 데에 보안을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구축형이라는 거죠. 자체 IT 시스템을 가는 구축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축형도 매출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금년에 진짜 EDR 분야의 클라우드 제품, 이게 진짜 사스형 제품을 출시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중동 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출 비중이 늘어날 거다. 자, 수출 비중은 아직 미미합니다. 23년에 2.2% 정도, 그리고 24년에 2.4%. 그래서 해외 매출은 25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서 금년에는 3.5% 정도로 비중이 높아지는 건 작지만은 증가하는 해외 매출 증가 그로서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DR이 2022년에 이 솔루션이 전체 매출 비중해서 4% 정도 10억 원대였는데 앞으로 이것보다 더 10배 더 늘어난 100억 원대를 전망해 볼 수 있겠다라는 설명 듣고 왔고요. 해외 사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동 중심으로 앞으로 수출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좀 실적을 보고 갈 텐데 앞서서 실적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듣고 갈까요? 예, 실적 좋습니다. 1분기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5억 손실, 전형적인 비수기죠. 2분기에 19억, 3분기에 22억 원. 그래서 3분기 누계까지로 본다면은 매출 293억에 영업이익 37억입니다. 전년 대비 27억 대비 크게 는 상황입니다. 4분기에는 200억대 매출에 영업이익이 56억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연간으로 본다면 21년, 22년에 매출 성장률이 19%, 21%가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18%를 넘어섰습니다. 자, 23년에는 매출이 429억으로 11.5% 성장을 했었지만 성장률이 낮았기 때문에 고정비들이 크죠. R&D 비용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거 크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15.1%, 65억 원으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24년에는 아직 실적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매출액은 495억, 15.4%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은 92억 원 정도, 그래서 18.6%로 재차 18%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회복을 하고 25년, 금년에는 584억 원, 성장률로 보면 18% 정도가 되겠고 영업이익률도 18.8%, 고정비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110억 정도 영업이익이 되면서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우상향 실적이 전망됩니다. 우상향 실적이 전망된다라는 부분까지 짚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주가 흐름을 좀 짚고 갈 텐데요. 보니까는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8천, 9천대에서 횡보했던 주가가 최근 들어서 10,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 고점은 11,000원대로 보여지는데 이 기업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제 우선 이제 시가총액 1,000억짜리 작은 회사인데 외국인 지분율이 23.6%로 대단히 높습니다. 사실 최대 특수관계인이 39%고 24년 10월 달에 자사주 36만 5천 주를 소각하고 나서도 지금 자사주가 5%이기 때문에 네. 유동성이 좀 제약된 부분이죠. 그래서 외국인이 23.6%로 높아진 부분은 유동성을 줄여준다면서 좀 나쁜 악재 요인이 돼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분야는 실적이 나타나면서 이제 국내 기관이 참여하면서 외국인 지분율을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외국인들은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영업 손실이고 PER 지표가 대단히 높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한 대체 투자로 아마도 사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자, 국내 기관이 살려면은 사실은 AI 소프트웨어 뭐 도전이 있고 앱노가 있으면 이렇게 그죠. 예. 주변 친구들 형성이 돼야 되는데
보안주들은 지금 사이버 보안주들은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죠, 특히 뭐 맞아요. 안넷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국내 기관이 참여가 늘어야 되는데 국내 기관들은 아무래도 첫 번째가 실적일 거다 하는 측면이고 두 번째로는 진짜 이 회사가 구독형, 사스형, 클라우드 기반 제품이 나오는 게 금년 하반기입니다. EDR 제품에 대해서 클라우드형 제품이 나오면서 이제 클라우드 업체로 이제 변신을 하고 이게 클라우드 EDR 제품은 기본적으로 AI 기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AI 쪽 성격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PR은 지표가 낮습니다. 뭐 24년 기준으로 10배 그리고 금년 기준 9배 정도니까 지금 800배 정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대비 대단히 낮지만은 국내 기관들이 어떤 시점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최근 들어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도 있고 실적이 나타나면 충분히 국내 기관이 담을 만한 주식이다. 자, 그렇다면 주가가 좀 상승했다 조정하는 분위기의 거래량도 줄지만은 네. 기관에 앞서서 좀 장기적으로 시각을 본다면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한 매력이 아닌가 이런 상황입니다. 네, 김동준 부장님께서 많은 스몰캡 기업들을 또 커버하고 계신데 매번 또 요 시기에 맞는 기업들을 가지고 오십니다. 오늘은 지니언스 가지고 왔고요. 실제로 최근 뉴욕 증시에서는 보안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렇다 할 사실 보안주들이 많지는 않아서 어떻게 보면은 국내 시장의 한 가지 문제점 그리고 좀 고민거리였는데 지니언스 전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그룹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초반부터 지금 후반까지 계속해서 강세 탄력을 나타내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재건주인데요. 사실상 테마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재건주,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 탄력을 나타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함께 전화 통화를 나눴다라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이 두 정상들이 전화 통화를 나눴다라는 소식과 함께 간밤 증시에서부터 오늘 한국 증시에서까지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대통령은요, 종전 협상에 즉시 착수하기로 합의했다라고 합니다. 미국과 러시아 양국의 통화가 공식 확인된 것은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전인 2022년 2월 12일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두 지도자는 무려 1시간 30분 넘게 전화 통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특히나 언론에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전화 통화를 나눈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막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길고 고도로 생산적인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밝혔고요. 우리는 우크라이나, 중동, 에너지, 인공지능, 달러의 위력 그리고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 논의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꽤나 좀 비장하죠. 푸틴과 상호 방문을 포함해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고 우리는 양측의 협상을 즉시
개시하는 데 합의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선거 공약으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지금 당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번 전화 통화로 인해서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 이렇게 주가가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 탄력이 맞을까요? 이어서 증권사의 코멘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은 최근 2월에 총성이 멈추면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교보증권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분위기는 지금까지의 재건 사업의 분위기와는 완전 다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재건 사업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시장에서 강력하게 탄력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전과는 규모가 달라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많은 자금 투입이 필요한 만큼 많은 국가뿐만이 아니라 민간까지의 협력이 종합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코멘트를 교보증권에서는 남기기도 했습니다. 국가뿐만이 아니라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될 테고요. 한국의 많은 건설 기계들은 이미 중동 그리고 미국에 현재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기대가 커지고 있다라는 설명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주요 기관들의 우크라이나 재건 계획에도 이러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결과적으로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 남아있는 지원 할당액을 기반으로 재건 사업에 대한 역할 배분이 연결될 것이다라는 설명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본인들이 가서 재건을 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현재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만 테마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계가 없어도 움직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테마주 안에서도 급등락 그리고 변동성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마켓 무버로는 재건주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좀 편안하게 여유 있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더해서 핫한 이슈와 종목들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알아볼 텐데요. 박근호 GC인포 이사와 함께 최영지 전문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우선 시장을 움직인 이슈에 대해서 화면으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커지는 종전 기대감, 재건주가 급등하면서 오늘 시장을 화끈하게 좀 이끌어줬던 섹터인데 매수 대 관망, 당신의 선택은 이었습니다. 박근호 이사님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뉴스가 이미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 상승은 이어가는데 원래 이제 뉴스에 팔아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네, 심리는 여전히 좀 굳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가져가야 될까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종전 뭐 하루 만에 끝낸다고 하더니 좀 약간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선별적이지만 뭐 매수할 종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는 그냥 매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매수로 우크라이나 재건주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섹터는 이게 없으면 안 됐었을 것 같아요. 최영지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매수 혹은 관망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워낙 네.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매수해도 된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비중을 좀 확대해야 될 시기일 수도 있는데 자세한 이유를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이사님. 네. 예. 사실 뭐 팩트만 말씀드리면 우크라 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네. 실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극소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의 영향을. 그렇죠. 예. 뭐 남북주 때 우리가 봤을 때도 뭐 실적의 영향이 없어도 이제 센티멘탈을 많이 움직이긴 하니까. 근데 저는 두 가지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기업들이 종전으로 인해서 그 피해를 회복하는 것도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대표적인 예로 올해 이제 작년이죠. 작년 조선주 중에 삼성중공업 실적이 굉장히 좀 혼자 안 좋았던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삼성중공업이 작년에 왜 실적이 안 좋았냐면은 이제 러시아의 이제 지배지다라고 이제 조선소가 있어요. 그쪽에서 한 20척 정도 이제 발주를 해서 이제 삼성중공업에 수주를 해서 배를 넘겨주려고 하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결국에는 계약 파기가 됐죠. 이 부분이 작년 실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시장에서 좀 약간 더 간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뭐 주가는 사실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실적 연연하지 말고 이제 한 굉장히 큰 어떤 이슈니까 어떤 포트에서 이제 비중을 크게 잡는다기보다는
나도 재건주에 조금은 좀 참여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으로 인해서 이전에 피해봤던 그 관련주들이 회복,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네. 반등이라는 의미인데 네, 맞습니다. 지금 삼성중공 같은 경우에도 1월 21일 날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잖아요. 네. 그럼 정고점을 넘어서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거네요. 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적인 예. 측면에서 삼성중공업이 좀 약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른 조선사 대비해서. 못 가는 흐름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러시아 쪽에서 피해가 굉장히 컸었는데 예. 그런 것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투심도 많이 좀 회복이 돼서 뭐 삼성중공 주가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 막 날아가는데 약간 소외됐더라면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거는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예. 실적에는 도움이 된다. 그거는 뭐 팩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최영주 전문가님.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밤 사이에 통화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푸틴 대통령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통화를 통해서 이제 종전 협상을 즉시 시작한다고 합의를 했는데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평화를 이루길 원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이제 러우 간의 갈등이 불거졌던 2022년 이후에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통화를 한 것 자체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저는 앞으로도 협상과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이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거기에다가 오늘 종목들 돌려보다 보니까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이 작년에 많이 낙폭이 나오고 나서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종목일수록 더욱더 탄력이 강하게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재건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건 사업 규모에 대해서는 약 9천억 달러로 이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1,200조 원 정도 추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재건 사업이 시행이 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경제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게 단순 복구를 넘어서서 이제 경제 효과부터 사회 시스템 개혁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핵심 분야로는 이제 에너지, 교통, 주택, 보건 쪽으로도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전력 인프라 관련된 업체들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된 인프라 복구로 인해서 전력기기라던가 전선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주요 전력기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시장에 이미 입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기술력과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서 지난해 1조 원 이상 수주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저는 전력 인프라 쪽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거기에다가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큰 만큼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전력 인프라의 수혜가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 언급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주목할 이슈 조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은 앵커 나와주세요. 네, 오늘 마켓무버 두 번째 이슈로는요. MSCI 지수의 정기 변경 리뷰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MSCI 2025년 2월 정기 리뷰가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이 리뷰가 발표되기 전에 어떠한 기업이 편입되느냐, 어떠한 기업이 편출되느냐에 대한 관심이 꽤나 높아졌는데요. 삼양식품이 그래도 편입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발표 결과는요. 편입 종목은 하나도 없었고요. 편출 종목은 11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삼성증권에서는 현실화된 충격이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기업들이 편출되는지 잘 살펴봤더니 롯데케미컬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포스코 DX, LG화학 우선주, 엔캠, LNF, 금호석유까지 보시다시피 특히나 실적이 꽤나 안 좋은 화학주가 대거 포함되어 있는 모습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미약품 그리고 삼성 E&A, GS, SK바이오사이언스, 넷마블까지 모두 다 이번에 편출 종목으로 선택이 됐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만나봤던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리뷰로 MSCI 코리아 구성 종목 수는요. 92개에서 81개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금호석유는 연초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미 420억 원 넘게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주가 함께 빠졌고 시가총액 비중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폭으로 적어지면서 MSCI 전체 리스트에서 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 E&A 같은 경우에는 1,466억 원의 자금 유출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 여러분들 2월 28일까지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감을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이머징 국가 내 한국 비중은 현재로서는 9.4%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과거에는 10에서 18%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9% 정도인데 그러니까 과거와 비교를 해보자면은 한국의 비중은 거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지수도 좀 지지부진했고 많은 기업들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기업들의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 변화는 2월 28일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지수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월 리뷰는 이제 모두 다 끝났지만 앞으로 5월을 여러분들 함께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월 리뷰에서 편입될 종목들 현재 어떤 것들이 후보일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양식품, LRG 넥스원이 유력합니다. 다만 이렇게 유력한 세 가지 종목은 지금의 주가 수준이 기준이긴 합니다. 삼양식품은 특히나 앞서서 1월에도 2월에 MSCI 정기 변경에서 편입이 되겠지라는 기대감이 나왔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편입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낙 주가가 또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2월 11일 기준 편입 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향후 주가 흐름에 따라서 유력한 편입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양식품, LIG 넥스원까지 앞으로 5월에 MSCI 정기 리뷰 변경에서는 포함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지금까지 두 번째 마켓 무버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시장의 핫한 기업들 추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이사님, 첫 번째 기업은 어떤 걸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 현대차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오늘 시장에서 좀 눈에 띄는 좀 흐름이 나오고 있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미국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자동차와 의약품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현대자동차가 그동안의 우려를 좀 떨쳐내고 오늘 주가 흐름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제 현대자동차 기아까지 이제 통틀어서 주목하는 부분은 이 관세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이 된다라고 하면, 종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나름대로 현대기아자동차가 거기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좀 팩트 체크를 좀 하면 2023년 말에 러시아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을 단돈 14만 원에 매각을 했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와서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14만 원에 판 건 맞긴 합니다만 이제 부채가 한 4천억이 넘게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털어낸 거죠. 근데 이 계약 조건이 2년 안까지는 바이백으로 다시 공장을 되살 수 있다라는 조건이 있는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23년도 말에 팔았으니까 이제 25년도 2년 안에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만 현대자동차가 러시아 시장에서 사실 현대기아자동차가 러시아 시장에서 판매 대수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1등도 한 적도 있고 기아차도 많이 선정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전 주목을 좀 했으면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와 관련돼서는 이제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GM과 많은 경쟁을 하게 될 텐데 내수 1위가 GM이니까 GM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거의 전체 생산 대수의 40% 이상을 만들거든요. 오히려 미국에서 관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자동차 기업은 이제 현대나 기아 자동차가 아니라 이제 GM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 제가 좀 더 업데이트를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자동차 쪽에서는 미국 쪽에서 이제 그 관세에 대해서 좀 약간 유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이제 연기금이 매수 기조에서 가장 많이 팔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현대차였었는데 거의 다 일단락이 된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버행 이슈도 사라졌다. 이렇게 해서 현대자동차 단기적으로 좀 보는 관점 좋아 보입니다. 네, 앞서서 전쟁 피해주가 회복될 가능성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중에 또 현대차가 들어가겠네요. 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영지 전문가님은 어떤 기업 꼽아주셨나요? 네, 저는 오늘 현대 에버다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재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현대 에버다임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일단 오늘
아침부터 계속해서 이슈가 있었던 이제 재건과 관련된 이슈들로 인해서 오늘 한 8%대 올라가면서 상승세를 보였고요.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직접적인 수혜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특히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건설 업계와 함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 에버다임이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 드릴 크레인 트럭을 추가 공급해서 계속해서 복구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와 건설 공사에 굉장히 적합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2022년에는 테우 콤플렉트라고 해서 우크라이나 특수 장비 제조업체와 협력을 하면서 계속해서 입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저는 직접적인 수혜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 현대 에버다임을 일단은 주목해서 보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작년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네. 영업이익이 굉장히 급증을 했어요. 1,500% 정도 증가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영업이익이 123억 원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1,5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만큼 영업이익과 함께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실적 개선과 함께 그리고 이번에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추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 가지고 왔고요. 차트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고점 부분이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이동평균선 121선을 타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아직까지는 상방이 많이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추세가 살아있다고 판단이 돼서 현대 에버다임이 향후에 재건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종목이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건설 경기가 부진해서 숨고르기를 했었는데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더라고요. 17% 넘는 급등세로 12,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 현재는 고점 대비해서 약간 상승폭 좀 줄이고 있습니다. 자, 박근호 이사님 두 번째 기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벽산 준비했습니다. 거의 계렬주로 저는 처음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 같은데 예. 일단 벽산 어떤 기업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이제 개념만 설명을 드리면은 한마디로 이제 건축 자재 이제 우리가 보통 건자재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건축 자재 만드는 기업인데 주력 상품은 이제 그라스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라스울 단연제 이제 우리가 보통 유리섬유라 이제 시장에서는 그라스울이라고 표현하는데 글래스울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이겠죠. 어떤 제품이냐면 아마 설명드리면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벽과 벽 사이에 이제 스펀지 같은 거를 이제 집어넣어서 단열 효과를 내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왜 관심을 받을 수 있는지 잠깐 브리핑을 해드리면 가장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물류센터, 창고 이런 데 가장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쿠팡이라든가 테무 알리가 국내에서 이제 물류센터를 신설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짓고 있는 부분은 없긴 합니다만 올해 알리와 테무에서 이제 물류센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신축을 좀 예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에 대한 수혜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래스울 단열재와 관련돼서는 KCC와 좀 경쟁을 하긴 합니다만은 재작년에 벽산이 상당히 많이 좀 증설을 했어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작년에 이제 벽산 실적 보시면 23년 대비해서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근데 주가 흐름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작년과 거의 좀 플랫한 느낌으로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은 굉장히 좀 저평가 영역으로 해서 어떤 좀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심을 두시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돼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동안 이야기가 안 나왔던 게 항상 전방 시장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네. 네, 악화된 업황만 좀 회복한다면 이런 아쉬운 얘기를 1년 내내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저평가 영역으로 불리니까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분위기 쇄신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벽산 말씀해 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최영지 전문가님의 기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네오이즈를 또 두 번째로 가지고 왔는데요. 네. 아무래도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업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낙폭이 과대하게 나온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오이즈가 오늘 신작과 관련된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데요. 네오이즈가 기존에 런칭을 했던 피해 거짓에서 이제 그 일부 스토리만 따와서 피해 거짓 서곡이 여름에 공개가 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진행이 됐던 소니의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라는 행사에서 이 트레일러를 공개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신작
공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신작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7%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오위즈는 사실 업황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측면에서 굉장히 방어를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 2024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33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5.3%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 게임주들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됐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 방어를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다가 모바일 게임 쪽에서 매출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한 21% 정도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향후에도 신작 공개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뿐만 아니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피해 거지 서곡뿐만 아니라 다른 신작 라인업도 올해 안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게 이제 쉐이프 오브 드림즈라던가 안녕 서울 이태원 편 그리고 고양이와 스프 마법 레시피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안에 발표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쉐이프 오브 드림즈 같은 경우에는 프롤로그 버전을 공개를 했어요. 이게 미리 사용을 할 수 있는 건데 2달 만에 30만 명의 플레이어를 확보를 하게 되면서 더 출시를 하게 됐을 때 그 인기와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작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라인업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오위즈 차트를 보면은 일단은 거의 한 2023년과 대비를 했을 때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양봉 상태에서 마감을 한다면 이제 121선에 걸쳐지게 되잖아요. 아직까지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워낙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만큼 저는 지금 구간대에서도 신작 모멘텀 바라보고서 잡아봐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조가 되는 종목이 크래프톤이 아닐까 싶은데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신작 기대감에 대해서 증권사의 엇갈린 평가 때문에 어제 14% 넘는 급락, 오늘 추가적으로 급락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신작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오위즈 앞으로의 반등력 잘 낼 수 있을지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박근호 이사와 최영지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 PB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장 초반에는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만 장중에 외국인들이 매도폭을 좀 줄여 나가면서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좀 돌파를 시켰고 2,500선이 좀 돌파가 되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이 매수로 좀 전환이 됐고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좀 매도가 이루어졌고요. 오늘 특히 연기금에서 3,600억 이상 매수 들어오면서 상당히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9천억 이상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점도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미결제량 자체는 좀 감소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라면 네이키드 매수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아시아 증시가 동반 상승을 하면서 한국 증시가 상승 전환했다라는 점, 그다음에 장기 매물대를 돌파함으로써 좀 갭으로 움직였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지수의 흐름들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흐름 봐서는 앞으로도 기대를 해볼 법하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 전해주셨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종목 잘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오늘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계속 말씀드렸던 현대건설 계속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건설주이기도 하지만 또 원전 시공 능력이 있는 건설사로서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서의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24년도 현재 엔지니어링과에 있었던 손실 부분인 1조 2천억 원을 2024년도에 상각을 시켰기 때문에 25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습니다. 실적 우려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해소함으로써 주가가 계속 상승한다라는 점, 주가 상승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현재 기관 매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서영훈 차장님은 앞서서도 재건주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는 의견 전해주신 바 있는데 오늘 또 재건주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잘 가는 기업들 중심으로 좀 집중적으로 보는 것을 전략으로 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현대건설에 대한 투자 의견 다시 한번 전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23분 정도 흐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곽유정 JW 인베스트 대표와 함께 마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어쨌든 그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었는데 잘 소화해내고 네. 호재를 조금 더 받아들이고 있는 시장의 느낌인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시장 일단 동시호가 마감까지 다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네. 장중에는 어느 정도 그 물가 쇼크에 대한 부분들을 이벤트를 소화를 하면서 상승기류 움직임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던 것 같습니다. 근본 CPI 수치 같은 경우에는 특히 향후 연준의 통화 정책 행보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드라인이랑 코어 모두 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미증시도 한번 이 CPI 결과 발표 나오고 나서 한번 흔들리긴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CPI 데이터 발표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이 현재까지 미국의 경제가 인플레이션 목표에 근접했지만 여전히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들면서 통화정책 완화 결정에 있어서 여전히 좀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보여오고 있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관세 우려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만연했었던 그런 시장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조만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조치를 지금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특히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의약품 쪽에 있어서도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이런 이제 품목들이 제외될 수 있다라고서 발언을 하게 되면서 오늘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특히 완성차 기업들의 상승 움직임이 조금 더 그 시가총액 상위 업종단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한 7%대 정도 강세 움직임이 나왔었고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다 각각 한 5%, 3%대 상승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테마단에서는 강했었던 이제 테마가 장 초반에 올라왔었던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오늘 장 초반에 상승세가 나왔다가 지금 이제 장 막판 들어서 움직임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니까 밑꼬리를 달고 종목들이 좀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못 빠져 나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이번 주에서 어차피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가 또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빠져 나올 수 있는 기회는 몇 번 정도 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예. 쭉 들고 가는 거에 있어서는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다음 또 상승 시세가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는 익절을 하고 나오시는 쪽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관련 섹터를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반도체 업종도 삼성전자는 물론 이제 등락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았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5%대 정도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잘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이슈를 보면 삼성전자 쪽 이슈가 나왔거든요. 네, 예. 삼성전자 쪽에서 파운드리 셧다운 해제 및 그리고 이제 과기부 쪽에서는 국산 AI 반도체 글로벌 진출 지원 소식이 같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좋았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이 오늘 이제 지수 상승을 좀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그런 요인들이 여기에 있지 않나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오후장 들어서 이제 테마단에서 손바뀜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갔었던 그런 이제 단기 그런 세력들이 정시 테마주 쪽으로도 일부 움직임이 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예. 지금 이제 2월 들어서 다시금 이 조기 대선에 대한 관련적 기대감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다가 최근에 또 차기 대통령 적합도,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따라서 또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에 따른 움직임이 정치 테마 섹터에서도
지금 계속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좀 조정을 줬었는데 지금부터 또 다시 이런 테마 섹터들이 시장에 뭐 그런 이벤트가 없을 때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테마 섹터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이제 우주항공 섹터 같은 경우에도 순환매 관점으로 계속 움직임이 좀 잘 나타나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트럼프 트레이드 이제 수혜 업종인데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트럼프의 관세 부과 이슈라든지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 업종 섹터 단에서의 그런 이제 순환매 움직임도 여전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관련 섹터들 중에서 아직 안 올라간 섹터들 위주로도 한 번씩 흐름을 잘 체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은 양시장이 상승으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573선에서 한 1%대 강세로 마감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은 한 강보합권에서 747선에서 마감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코스피는 이렇게 되면 3거래 연속 그리고 코스닥은 3거래일 만에 반등세 이렇게 마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오늘은 좀 아쉽게도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됐지만 오늘 시장을 상승시킨 건 수급에서 선물 시장입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반등할 수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가 나타났던 섹터가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쪽에서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화학, 건설을 매수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이 인플레이션 지속에 대한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 시점 지연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 바이오주가 떨어진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됐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가 상대적으로 탄력을 받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 레드캡 투어가 상한가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 이제 대규모 배당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1주당 2,000원 배당 계획을 발표했다니까 이 부분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런티어도 오늘 4.8% 상승하면서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2월 13일 목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다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CPI 충격은 있었지만요. 한국 시장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것 같다라는 투자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양시장의 탄력을 받았는데요. 특히 오늘 코스피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물량이 꽤나 컸습니다. 6천억 원 넘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연기금 연이어서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 한국의 굵직굵직한 기업들을 매수하면서 오늘 시장 지수가 전반적으로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마감 지수 상황 어땠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1.2% 넘게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일간 차트를 보시면은 장 초반부터 장 마감까지 꾸준히 지수가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더해갔고요. 오늘 코스피는 2,580선까지 오르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이전에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2,500선을 깨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감은 있었지만 이제는 2,600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6% 넘게 상승세 749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750선을 목전에 두고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오늘 그리고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해서 6원 가깝게 내렸습니다. 1,447원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1,450원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포착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대형주들 흐름 어땠을까요?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삼성전자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SK 하이닉스는 2.5% 넘게 상승하면서 20만 원대를 다시 한번 넘어섰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20만 원대 넘어섰고요. 반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장중에 계속해서 0.5% 가까운 상승 탄력을 나타내다가 오늘 시장 결국 마감은 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55,8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LG엔솔이 크게 탄력을 받았습니다. 8% 가깝게 급등세. 간밤 증시에서 또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다시 한번 탄력을 줬는데 오늘 시장도 좀 그대로 따라갔고요. LG엔솔 36만 5천 원대, 현대차도 5% 넘게 상승세 20만 8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19만 원대에서 20만 원대 다시 한번 진입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전히 강력한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조용히 계속해서 강력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 삼바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2% 가깝게 상승세 117만 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20만 원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기아가 2.8%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완성차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세가 나왔고요. 기아는 94,3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 HD 현대중공업이 보시다시피 10위권까지 이제 진입이 됐습니다. 3.6% 넘게 상승하면서 36만 6천 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HD 현대중공업 이번 해 들어서 15위권까지 안착했다가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강세 탄력을 보이면서 10위권까지 안착을 했습니다. 우선주 제외하고는 9위권. 입니다. 네이버는 2% 넘게 조정받았습니다. 그렇다면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만나보시죠. 네, 10위권에 위치했던 KB금융은 이제 11위권까지 빠졌고 우선주 제외하면 10위권입니다. 3% 넘게 하락세 79,400원대까지 내려가면서 8만 원대 이탈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화오션도 오늘 강했는데요. 6% 넘게 강세 77,5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한국 증시에서는 조선주들이 강세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쪽은 어땠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오늘 이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강력하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에코프로 BM이 8% 넘게 상승세 13만 1,0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에코프로도 3.8% 넘게 상승하면서 6만 1,9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1.7% 넘게 상승세 37만 9,500원대에서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세로 거래 마감했는데 보시다시피 알테오젠과 HLB 제외하고 오늘 전기차 관련 종목들 그리고 로봇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리가켄바이오 0.6% 하락세, 클래시스 0.7% 하락세, 어제 신고가를 경신했던 휴재를 오늘 약간 쉬어갔고요. 0.7% 하락하면서 25만 9천 원대, 26만 원대 이탈 나왔습니다. 리노공업은 강보합권 유지하면서 23만 원대에서 오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섹터 흐름을 보면은 종정 기대감, 그리고 고금리 우려, 그리고 관세 충격 일부 완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편안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일단 오늘은 오션 만길이었고요. 시장이 그래도 잘 오름세가 나와줬습니다. 네. 하지만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진 않았죠. 현물 그렇기 시장에서. 때문에 네, 외국인이 이제 결국에는 순매수로 전환이 되는 흐름이 언제쯤 나오는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은 이런 이제 관세 관련돼서 뉴스플로우는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투자자별 일별 매매 통해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그런 동향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같이 함께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전일과 이제 오늘 흐름 속에서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하고 있는 이제 업종들을 보면은 이쪽 흐름이 지금 돈이 쏠리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저가 그런 매수세 관점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떠 있는 이제 순매수에 있는 종목들 대다수 종목들을 보면 거의 조선주들이 많이 위치해 네, 있는 예.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지금 조선주 너무 높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기관과 외국인 같은 메이저 수급들은 지금 가는 종목에 계속 올라타고 있는 중이다라는 네.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었고요. 거기다 최근에 또 전력기기 쪽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오늘 LS일렉트릭이 또 급등세가 전거래일에 이어서 또 추가적으로 나와줬거든요. 역시나 이제 전력기기 쪽에도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고 그 외에 또 종목들 보면은 원전 관련주인 두산 에너빌리티까지도 이 순매수 동향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결국에는 향하고 있는 이런 업종 섹터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미리미리 살펴보고 계셔야지 외국인들이 이제 그 주가가 올라갔을 때 같이 함께 또 수익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동향들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순매도 동향에서 보시다시피 기아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기업들 최근에 순매도세가 계속 나왔었던 외국인 순매도세가 나왔었던 업종 섹터였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투자자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 달 넘게 푸르징징하죠. 네. 외국인 순매도가 지속되다가 오늘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모처럼 지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쪽에 이제 관세부가 있어서 상대 관세 쪽
이 관세에 있어서 좀 자유로워질 수도 네, 있을 네.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적인 그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지금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외국인들도 관세 부과에 대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만약에 자동차 쪽에 그런 관세 부과가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처럼 이렇게 순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도 이제 지금부터 외국인 순매수세가 들어와 줄 수 있는지 이런 완선차 업체들이 또 특히나 이런 대형 종목들이 올라가면은 결국 또 낙수 효과는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또 섹터들로 파생돼서 그 흐름이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오늘 움직임 중에서 저는 대형주 중에서는 이런 완성차 쪽에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4분기 실적 시즌도 거진 이제 마무리가 네, 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후반부로 진입을 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또 실적 모멘텀이 점점 사그라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좀 강력한 이슈들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일단 지금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이슈 중에서는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 이슈가 좀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외에도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또 수혜 섹터로 볼 수 있는 게 또 남북 경협 관련돼서 북미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도 당연히 시장에 또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고 더 나아가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제 정치 테마 종목들이 들썩임이 나오는 걸로 봤을 때 또 시장의 또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에는 2월 이제 말로 갈수록 조금 더 강화가 될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의 모멘텀이 없을 때는 이렇게 좀 테마 섹터에서 강한 이슈가 좀 기대가 되니까 일정들을 잘 보셔야 되겠죠. 그런 흐름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미리미리 2월 말에서 3월장을 준비하는 시기로 이제 보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 내일장 전략까지 같이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주 그리고 자동차 섹터 이슈 말씀해 주셨고요. 외국인 순매수 전환 포인트 지수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실적 후반부입니다. 트럼프 정책 수혜 관련해서 이런 부분까지 테마주로 잘 엮일 수 있는 그런 업종 발굴 지속적으로 좀 필요해 보이고요. 자, 그럼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에 관심 기울여야 될까요? 네, 제가 파이널샷 나오면서 우주항공 관련 섹터에 대해서 그렇게 브리핑을 또 많이 도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최근에 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주가 올라갔고 오늘은 또 제노코도 급등세가 나왔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좀 추가 움직임이 덜 나온 그리고 상대적으로 기대가 되는 그 종목을 다시 한 번 더 브리핑을 좀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세트랙 아이라는 그 위성 만드는 그 중소형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는 정말 그 뉴스페이스 시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민간제 기업들의 이런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산업에서의 그런 이제 우주 발사체 일정들이 거의 매달 있다시피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지난해에는 또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을 설립을 하기도 했었고 그에 따른 지금 예산안도 한 9천억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우주항공 관련 산업과 관련해서 최근에 뭐 미국인을 화성에다가 이제 보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근데 나사 쪽에서 지금 달 탐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달 탐사에서 성공하면 나중에 화성까지 가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겠다라는 건데 이런 이제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이슈가 상대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 좀 덜 부각이 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 위성 쪽으로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5G 시대에서 6G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6G가 지금 상용화가 뭐 빠르면 2028년도에서 2030년도 경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6G가 기반이 되려면 계속 인공위성을 날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트랙 아이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인수가 됐어요. 최근에 하나 맞습니다. 에어로스페이스 주가 상승세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관련 기업인데 지금 이렇게 세트랙 아이를 지분을 이렇게 가지고 갈 정도로 지금 인공위성 사업에도 진출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 세트랙 아이에서 만든 인공위성이 타 지금 경쟁사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가성비가 좋죠. 우리 한국에서 만든 제품들은 인공위성도 가성비가 좋아요. 기술력은 좋으면서 뭐 무게나 가격이
이런 부분들이 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방산도 그렇잖아요, 방산.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렇기 때문에 세트레가이가 이번에 그 스페이스 이제 X 발사체에 실려서 그 자체 개발 위성인 스페이스 IT를 발사를 지금 하게 될 예정이거든요. 이러한 지금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모멘텀에 비해서 주가가 덜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인공위성 쪽도 결국엔 또 수출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주 잔고가 지난해 대략적으로 한 5천억 원에서 6천억 정도 차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지금 기업 분석을 보시면 매출액으로 지금 반영이 되진 못했습니다. 여전히 소폭의 좀 적자가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매출액은 2021년도 대비해서 거의 1,000억 정도 가량 이상 지금 늘고 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수주 잔고는 차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올해도 매출액으로 반영이 될 거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흑자 전환 기조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도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분기 중에 말씀드린 이 스페이스 IT를 발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관련 모멘텀까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기술적인 이제 움직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제 구간이 저점을 계속 이제 올리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삼각수렴 형태에서 이미 지금 상방으로 가주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 구간대까지 추가적으로 시세 나온다 한다면 56,000원 구간대까지는 일단 무난하게 상승 흐름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짧게 48,000원 구간대 잡아가시면서 단기 대응하실 분들은 말씀드린 가격 구간대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면 양봉으로 51,700원 선에서 마감이 됐는데 목표가 56,000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가 실적도 최근 좀 잡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2분기 연속 흑자 달성에 성공을 했고 아무래도 수주가 많아지면서 자신감도 커진다면서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흐름들 내보이고 있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목표가 56,000원, 손절가 48,000원 라인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세트레가이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기술 이렇게 쭉 펼쳐드렸습니다. 곽유정 JW 인베스트 대표와 들어봤습니다. 분석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건설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지 시각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과 잇따라 전화 통화를 갖고 강력한 종전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사실상 종전을 향한 협상을 즉시 시작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점령지의 영토 분할 문제와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문제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이 쉽지 않은 만큼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할 대안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종전 협상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관련주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국회가 대정부 질문 이틀 차인 오늘 경제 분야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고종진, 구자근, 김은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지원, 김용민, 박홍근, 어기구, 박균택, 김영환 민주당 의원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질의자로 나섰습니다. 이들은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여부와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규정하는 반도체 특별법,
그리고 소위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첫 전동화 플래그십 SUV 모델인 아이오닉 9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오닉 9은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동급 최고 수준의 실내 공간을 갖췄습니다. 110.3kWh 배터리를 탑재해 현대차 전기차 라인업 중 가장 긴 532km의 1회 충전 주행 거리를 달성했습니다. 현대차 측은 아이오닉 9 익스클루시브 트림의 경우 국비 보조금과 지방비 보조금을 고려하면 6천만 원대의 차량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9을 앞세워 대형 전기 SUV 시장을 적극 공략할 방침입니다. 시중 통화량이 19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평균 광의 통화량은 4,183조 5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1% 많았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6월 이후 19개월째 증가세입니다. 금융상품별로 보면 한 달 사이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은 18조 6천억 원, 기타 통화성 상품은 5조 7천억 원 늘어난 반면 정기 예적금은 4조 6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재무 비율 관리를 위한 기업 자금 유입과 자산시장 변동성 확대로 투자 대기성 자금이 늘어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이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